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방금 1교시에서 이제 그 심사 기관이 어, 사전 심사, 예비 심사죠. 예비 사전 심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심사팀장이 가서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심사를 하겠다. ISMS 인증을 위한 이제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심사원을 한 네다섯 명 구성을 해서 이제 현장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심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기 전에 이 ISMS 인증 체계를 또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관은 과기정통부고, 과기정통부하고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죠. ISMS 이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에 있다고 그랬죠. 정보통신망법. 이 정보통신망법은 주로 과기정통부가 이제 그 집행하는 기관이죠.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집행하는 이제 기관입니다. ISMS는 이제 과기정통부가 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제 핍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 두 개 기관이 정책기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ISMS P에 대한 인증을 서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와도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기관은 키사하고 금융보안원이 있다고 그랬고 심사기관은 세 개 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뭐 그림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키사하고 금융보안에서 있고요. 금융보안원은 FISMS 이렇게 이제 인증서가 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카이트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협회 이 세 개 기관이 이제 심사 기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SMS 경우에는 한 900개에서 한 1000개 그 사이트가 인증 심사를 받아요. 한 번 받으면은 매년 그 사후 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심사까지 포함해서 매년 한 900에서 300개 사이트가 인증을 계속 이제 심사를 받는 거죠. 사후 심사 포함해서. 그러면 이 심사 기관에게 한 330개, 한 300여 개 정도 이렇게 매 연초에 이렇게 나눠줘요. 예, 기사에서. 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심사 기관이 요 300개 관련해서 심사를 나가는데 누구하고 인증심사원을 섭외를 해서 이제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인증심사원은 그 ISMS 기사.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인증심사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으려는 인증 대상 기관하고 언제 인증을 나가는지 뭐 이런 이제 정보가 있고 신청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게 떠요. 쫙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뜹니다. 그러면 인증심사원은 요걸 신청을 하려면 요걸 클릭을 하면은 자기가 신청이 되는 거예요. 뭐 신청한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죠. 여러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이 인증 심사 기관, 예를 들면 OPA에서 이 중에서 이렇게 세, 네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제 심사원을 꾸려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인증의 유형은 뭐 매번 얘기했지만 ISMS하고 ISMS-P가 있다. ISMS는 ISM 의무 대상 기관이 있고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이 있다. 요 ISMS-P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그 요구 사항이 있었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통지 항목이 22개인가 있었습니다. 요거를까지 이제 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ISMS 의무 대상자는 바로 여기 ISP, IDC, 그다음에 100억 원 이상, 100만 명 이상, 그다음에 매출 세입 1,500원 이상, 상급 종합병원,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학은 사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 교육부에서 또 이 어떤 그 규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인증 대상이 대학이 들어간 거에 있어서 사실은 대학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냐? 아니지 않느냐? 어,
그리고 또 우리는 따로 뭐 교육부에서 뭐 받겠다. 우리가 금융보안은 FISMS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여기는 또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부도 이제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 법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거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 신청 대상자가 있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증심사원이 구성이 돼서 심사팀장하고 구성이 돼서 심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 인증심사 유형은 최초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가 있는 거죠. 이게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처음 받는 게 최초 심사가 되고 사후 심사는 매년 이제 사후 관리를 위해서 받는 거고 3년이 도래되는 그 시기에 갱신 심사를 받아서 또 이제 3년이 연장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단일 심사하고 혼합 심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일 심사는 ISMS 또는 ISMS-P 중에 하나만 신청하는 거고요. 혼합 심사는 관리 체계 내에서 일부 서비스만 이 P까지 받겠다, PIMS까지 받겠다. 예,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까지 받겠다 하는 경우에는 ISMS-P까지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혼합 심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ISMS 대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라는 거는 ISMS만 받고 요 B라는 시스템은 요 영역은 ISMP까지 받겠다. 그러면 요 인증서가 이제 같이 나가는 거죠. 두 가지 인증서가 이제 별개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혼합심사입니다. 인증심사 이제 방법이에요. 신청인, 그러니까 인증 신청 기관에 이제 방문을 해서 현장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 심사하고 이제 현장 심사로 하는데 이 서면에 관련되는 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장에 가면은 심사원들이 첫날 이제 첫째 날은 회의를 하고요. 심사원들끼리 회의하고 그 다음에 심사 받는 신청 기관이죠. 심사 신청 기관으로부터 이제 그 브리핑을 받습니다. 심사원들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ISMS 또는 ISMS P 인증받으려고 하는 그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받아요. 이 브리핑을 받고 그 다음에 심사팀장이 이 심사 대상 기관에게 또 브리핑을 합니다. 어떤 브리핑일까요? 어떻게 심사를 한다. 네. 어떻게 심사를 할 거고 뭐를 주안점으로 보겠다라는 거를 약간 형식적이긴 하지만 브리핑을 이제 합니다. 브리핑하면서 여기 이제 Q&A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Q&A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날 하는 거예요. 이게 1일차 때 하고 2일차부터 한 2, 3, 4일까지 뭐래요? 증적 자료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관리적 측면에서죠. 증적 자료를 이제 업무 분장에 따라서 심사팀장이 심사원들을 그 업무 분장을 해요. 만약에 이제 심사팀장이 있고 주로 심사팀장은 그 심사를 하지 않고 80%는 심사를 하지 않고 이제 전체적인 코디네이션도 하고 이 심사원들이 잘 못 볼 수 있는 또는 뭐 업무 분장이 안 된 그런 거를 이제 심사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심사원들은 주로 첫 번째 한 사람은 주로 관리체계 운영,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게 보호대책이 되겠죠. 보호대책 요구사항. 이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한 두 명이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대책이 있는데 이 기술적 보호대책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 기술적 보호대책은 실제 그 시스템을 보면서 합니다. 예, 뭐 접근 제어라 접근 통제, 뭐 접속 기록,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인증, 그 다음에 그 뭔가 시스템 자체, 뭐 방화벽, 예, 예, 그 다음에 뭐 SSL 서버, 뭐 등등 많은 그 정보보호 시스템에 관련된 거를 직접 보면서
ACL에 관련된 것도 이제 보게 되고, 법적 준거성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안 취약점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존재, 좀 크리티컬한 보안 취약점이 계속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해서 한 3일 동안 이제 결함이 있는지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일째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심사 결과 브리핑을 이제 합니다. 심사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몇 개의 이제 결함이 나왔다라고 이제 최종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함이 나왔으면은 한 몇쯤 40일 정도의 그 보완 조치 기간을 주게 돼요. 보완 조치 기간 40일 정도에. 그럼 40일 이후에 심사팀장이 와서 보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네 번째 보완 조치가 있는데, 심사 수행 기간은 인증심사원이 작성한 이제 결함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인증심사, 아까 그 업무 분장을 쭉 한다고 그랬잖아요.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이 심사원들이 자기가 본 것 중에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패스워드는 뭐 8자리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어, 방화벽 시스템의 관리자의 그 패스워드를 보니까는 뭐 5자리로 되어 있더라.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결함으로 되는 거예요. 법적 증거성에 맞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함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신청인에게 이 보완 조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심사 대상 기관에서 결함이 한 10여 종이 나와요. 보통 10여 종. 그러니까 심사원들이 한 두세 개 정도 결함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한 4일 동안 두세 개 정도. 물론 실제 찾는 건 한 네다섯 개 돼요. 그런데 이제 협상 과정에서 한 두세 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보완을 해버립니다. 쉽게 보완할 수 있는 걸 보완해버리고, 어, 그리고 나머지 좀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 한 두세 개가 이제 모아서 10여 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완 조치 기간이 한 40일 정도 돼요. 그래서 40일 이후에 심사팀장이 확인 완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또 확인하러 갔더니 아직 이제 미흡해요. 그럴 때는 재조치 요구 기간이 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한 100일까지 이제 인증 심사를 마친 후에 최대 100일간의 보완 조치를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완 조치 내역서를 이제 신청인은 작성을 해서 심사 수행기관에게 제출합니다. 심사 수행기관이 만약 OPA면 OPA에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사 수행기관은 필요시 현장 방문하고 조치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 수행기관은요, 인증위원회에서 보완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보완 조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심사가 예를 들면 했어요.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완료를 해서 한 40일간을 주고 심사팀장이 가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60일간을 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 100일간의 보완 조치 기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다 됐구나. 그래서 이제 인증위원회에서 또 보완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또 30일의 추가 기간을 이렇게 주게 돼요. 기간을 연장해요. 토탈 하면은 130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보완 조치를 미입할 경우에 보완 조치 기간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증 단계죠. 인증 단계는 인증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금방 이해가 되시죠? 서면 심사 또는 현장 심사를 통해서 발견한 이 결함에 대해서 보완 조치의 결과 확인이 이루어지면 인증 심사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주로 인증 심사 결과 보고서는 누가요? 인증 심사 기간에 나갔던 심사팀장 있죠? 예, 이 심사팀장이 이 보고서를 작성해요. 이때부터는 인증 심사원은
인증심사원 경우는 한 5일간 나가잖아요. 이 5일간 결함 보고서만 작성하면 끝나요. 업무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심사기관이 심사팀장이 다 행정 업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 확인이 이루어지면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을 해서 심사 수행 기관이 키사 또는 인증기관에 금융보안원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또 금융보안원이 되겠죠. 이 심의 안건으로 이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키사에서 그 인증 심사 결과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한 이제 사무국 역할을 하는 거죠. 키사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위원회가 이제 소집이 돼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이제 제출하게 되는 거죠. 어디요? 키사에 이제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 발급을 하게 돼요. 인증서는 유효기간 3년입니다. 인증위원회는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따라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이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사 또는 금융보안에서 인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증을 이제 최초 심사를 받아서 인증서를 이제 받게 됐어요. ISMS를 받거나 또는 ISMS-P를 이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년 지나면 사후심사, 2년 지나면 사후분사, 3년 차에는 갱신심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인증심사 절차 예시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준비 단계, 심사 단계, 인증 단계, 사후관리 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인증심사원의 역할이 되겠죠. 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제 인증심사원이 작성한 이제 이 결함보고서입니다. 실제 결함보고서 있는데, 자, 이거 경우에 요게 이제 양식이에요. 실제 그 인증심사원 자격시험을 볼 때 요 인증심사 결함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시험이에요. 이게 마지막 실기시험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한 몇 장을 주고 여기에서 이제 결함을 찾아라. 그래서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게 이제 필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관련 근거를 쓰게 되고 운영 현황 및 결함 내역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근거 목록이 다 이게 양식이에요. 결함 보고서의 양식이고 실제 현장에 나가면 이 양식을 그 심사팀장이 나누어지고 인증심사원은 이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 그 통제 항목에 이게 2.5.4가 그 보호대책 요구사항의 그 통제 항목이 되는데 이 통제 항목의 이 번호 체계는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다 나눠줘요. 뭡니까 현장에 가면은 그래서 그 번호 체계는 전혀 외울 필요 없고 그 내용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보시면은 인증 기준은 그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그 인증 기준을 그대로 이거 작성을 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부 지침은 그 인증 신청 기관이 있잖아요. 신청 기관의 그 내부 지침을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 보안 지침 제7조하고 7조를 보면은 비밀번호는 원래 그 일방향 암호화하게 돼 있잖아요. 해시 샤2 이상으로 일방향 암호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안정성확보 조치에 보면 주로 이제 8자리 이상 또는 이제 10자리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내부 지침에 보면은 9자리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보안 지침이 법령보다 합치하든지 아니면 더 강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법령이나 또는 그 고시에서는 뭐 8자리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신청기관의 응용 프로그램 보안 지침에는 뭐 7자리 이상 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 준거성의 이것도 결함이 돼 버립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침은 법적 준거성에 맞는 지침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인증심사원은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9자리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9자리 이상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90일에 한번 패스워드를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강제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심사원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온라인 쇼핑 시스템이나 여기 서브 버전, 이 서브 버전은 그 좀 뭡니까 이거 뭐죠 저 소스 코드 관리하는 그 서비스 저기 툴이죠. 소스 코드 관리하는 툴입니다. 그 소스 코드 관리를 하는 그 서버를 의미하겠죠. SVN 서버는 비밀번호 관리자 8자리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8자리 이상으로 서로 다른 캐릭터로 만들었으면 법적 중고성에서는 저기 합당을 해요. 그런데 지침에는 9자리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결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이거를 비밀번호를 8자리 이상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구성한다라고 지침을 만들었으면 이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정성 확보 조치라든지 그런 고시에 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그 지침이에요. 근데 지침에 9자리로 해놨는데 여기 8자리 사용한 건 이 지침에 맞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보안 조치 지침을 수정하라고 하진 않고 이거를 9자리 이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시스템 최소 비밀번호가 4자리고 또 비밀번호 만료일은 예를 들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패스워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 만료일 관리가 미흡하게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관리자 웹콘솔도 비밀번호가 8자리고 변경 주기는 365이더라. 이거는 너무 길죠? 이거 90일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변경하게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함이 되는 거죠. 비밀번호 암호화 미적용.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평문 전달,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샤2, 256비트 이상에 해당하는 해시 함수를 써서 암호화시키라고 결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 내역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거 목록은 보안 오타네요. 지침, 사용자 및 PC 보안 지침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함 보고서의 샘플이고 이런 결함 보고서가 인증심사원당 한 3개 정도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총 한 뭐 12개 정도가 나오고 조정을 해서 한 9개에서 10개 정도가 결함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증 체계, ISMS 인증 받는 그 체계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인증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면 요거를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반드시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한 5일인가요?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네. 시험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심사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인증심사원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심사원 보가 됩니다. 처음에 심사원 보. 그래서 이 심사원 보를 떼려면은 한 3개 정도 인증 심사를 해야 될 거예요.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심사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임 심사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레벨이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경험에 따라서. 그럼 이제 심사원 보나 하여튼 심사원이나 하여튼 다 심사원인데 이 나갈 때 요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할 때 저거 얘기했죠.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그 취약점 분석 평가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 분석 평가에 대한 지침서가 있어요. 이게 거의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600페이지 한 600에서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기술적 보안 대책에 대한 거를 다 기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윈도우 또는 뭐 리눅스, 뭐 리눅스도 뭐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뭐 센토스 그러니까 뭐 레드햇 계열의 센토스 그다음에 데비안 계열의 뭐 우분투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솔라리스 이 각각의 OS에 대해서 그 뭐 보안에 대해서 결함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전부 이 취약점 분석 평가 지침서라는 거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월에 개정이 돼서 나왔어요. 이것도 기사 자료실에 가보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보시고 심사를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